록스는 연설을 끝마친 이후 곧바로 갓벨리에 도달하였고 신마리조아로 추정되는 건물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 건물은 세계 정부에서 록스를 낳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록스가 그것을 알 리가 없었기에 록스는 신마리조아 안에 천룡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곧바로 본대를 이끌고 신마리조아로 진격하겠다고 말하였고 흰수염 빅맘 시키에게는 주변에 있는 해군을 일망타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신마리조아로 진격하였고 흰수염 빅맘 시키도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록스는 견문색 회기로 해군과 세계정부 측 인물이 아닌 해적의 기운을 감지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조금은 미심쩍게 생각하였으나 어부지리를 바라는 잔챙이 해적이라고 생각하며 세계정부 괴멸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시키는 록스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갓벨리의 외곽을 돌아다니며 해군과 세계정부의 군인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합니다. 또한 해군의 군함을 발견하자마자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의 군함을 그대로 바다에 처박아 버렸고 시키는 단순히 군함 열척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키는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핫 세계정부도 별거 없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시키에게 발차기를 갈겨버렸고 시키는 공중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당황한 시키는 거푸나 센고쿠가 왔다고 생각하였고 3번 대대인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대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웃으며 거푸와 센고쿠가 보고 싶은 거냐, 그런데 어쩌냐, 니놈 상대는 나인데 라고 말했고 시키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레일리? 니놈이 여기엔 어떻게, 설마 로즈 해적단을 관두고 해군이 된 거냐? 라고 물으며 록스 해적단과 세계정부의 대결에 제3의 인물이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시치미를 떼며 그래, 우리는 잠시 정부 쪽 인물이 되었지. 세계를 바꾸는 건 우리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야. 록스 해적단, 너희들은 너무 막 나갔어. 원피스와 고대병기도 얻지 않은 채로 세계정부에게 도전하다니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레일리, 로저, 너희 정도 되는 남자가 그런 낭설을 믿는 게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시키, 너희들은 너무 빨랐어. 유감이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 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시키에게 다가오며 레일리와 시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일리는 다가와 다시 한번 발차기를 날렸으나 시키는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거대한 바위를 쉽게 반파시켜버린 이후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회전한 뒤 시키의 복부에 발차기를 정확하게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키는 역시 로즈 해적단의 부선장이라는 건가? 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인 오우토와 코가라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시키는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었고 곧바로 오우토와 코가라시의 폐왕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이제 시작이라는 거냐 시키 라고 말하며 자신도 검을 뽑아듭니다. 또한 레일리 역시 폐왕색 패기를 뿜어댔고 자신의 검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레일리의 검이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져 버렸고 이들의 대결을 가까운 곳에서 관전하던 록스 해적단 선원들과 로즈 해적단 선원 그리고 해군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능청스럽게 힘조절 좀 하지 그랬어 시키 라고 말하자 시키는 레일리 못 본 사이에 농담이 늘었구나 라고 말하며 두 캐릭터는 대결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다시 한번 시키에게 다가와 발차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시키가 자신의 검을 이용하여 레일리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레일리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해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검을 사용하여 시키를 베어버리려 했으나 시키는 가까스로 레일리의 공격을 피해냈고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레일리의 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차마 등에는 문양색 패기를 완벽하게 두르지 못하였기에 충격을 입게 되었고 시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코가라시를 사용하여 레일리의 가슴을 찌르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인물이 아니었기에 시키의 검을 무장색 패기를 두른 주먹으로 막아냅니다. 레일리와 시키의 대결을 지켜보던 해군 원수 콩은 두 캐릭터의 실력이 호각이기에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캐릭터는 둘의 대결에 끼어봤자 다가가지조차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에 콩은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키자루에게 레일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레일리와 키자루가 싸우는 곳으로 날아갔고 시키를 기습하여 시키에게 팔지경을 사용하여 시키의 복부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상당히 불쾌해하며
키자루군, 여기는 자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저도 2대1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승부가 아니라 전쟁이라네요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자신이 시키를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며 자신과 시키의 대결이 승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키자루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기에 결국 키자루가 합세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키가 다시 공중으로 튀어올라 실망스럽구만 레일리, 사나이라면 스스로 이런 더러운 술수를 쓰는 것은 용납하지 못할 터인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키자루군, 내려가게나. 내가 1시간 안에 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올라오게. 아무래도 협공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겠구만 라고 말했고, 키자루 역시 굳이 아군과 싸울 필요는 없었기에 시키와 레일리의 승부에서 빠져줍니다. 그리고 콩은 레일리, 너도 남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레일리의 뜻을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우습게 되었구만, 다시 시작하자고 시키 라고 말했고, 시키와 레일리의 대결이 다시 재개됩니다. 시키와 레일리는 키자루의 난입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하며 둘의 긴장감이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예상외로 더 흥분한 모습을 보였으며 폐양색 패기를 뿜어대며 충돌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벌리며 합을 주고받기보단 가까이 붙어서 난타전을 진행합니다. 시키는 이도류를 사용하여 레일리를 압박하였고, 레일리 역시 1도류와 발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키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시키와 레일리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시키는 레일리와의 대결 이전 이미 록스와 맞붙은 경험이 있었기에 강자와의 대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레일리는 시키와 달리 생사결을 해본 경험 자체가 만무했기에 경험의 차이는 결국 시키가 레일리를 압도하는 그림으로 그려졌고, 레일리는 결국 복부에 시키의 검을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시키는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레일리에게 돌을 던져버렸고, 레일리가 바위를 부술 것을 우려하며 자신도 곧바로 레일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의 폐양색 패기가 폭주하였고,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경지보다 상위 경지로 추정되는 폐양색을 방출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처럼 폐양색 패기를 실은 참격을 날려버렸고, 시키가 던져버린 바위를 순식간에 분쇄한 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시키에게 폐양색 참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시키는 충격을 호소하며 잠시 머뭇거렸고, 레일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시키에게 날아가 곧바로 시키의 얼굴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발차기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시키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레일리는 시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시키에게 다시 한번 폐양색 참격을 날려버렸고, 시키는 결국 멀리 날아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시키가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시키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로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시키는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정신을 차렸고 모든 힘을 쥐어짜내 둥실둥실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바위 하나를 들어올렸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 정신을 잃게 되며 시키는 목숨을 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록스의 명령을 듣긴 하였으나 록스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인물들은 아니었기에 시키처럼 무리해 가며 해군을 소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타고난 전투광들이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해군선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센고쿠가 날아와 카이도우에게 충격파를 먹여버렸고, 당시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았던 카이도우는 센고쿠의 공격을 맞고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가 당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자신이 센고쿠를 쓰러뜨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센고쿠의 강함을 단숨에 파악하며 빅맘이 홀로 센고쿠를 상대하게 된다면 빅맘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이도우가 빅맘에게 자신이 센고쿠를 잡는데 가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나타나 카이도우에게 곧바로 견신 홍련을 날려버렸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상대가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빅맘과 센고쿠, 카이도우와 아카이누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카이도우와 아카이누는 미래에는 각각 세계 최강의 생물 해군 원소가 되기에 전세계의 정상에 오르는 강자가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갓벨리 사건 당시에는 카이도우는 록스의 적단의 견습 선원이었으며 아카이누는 해군 중장이던 시절이기에 두 캐릭터는 아직 전성기를 맞이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 당시에도 이미 록스의 적당과 해군을 대표하던 강자였기에 센고쿠는 아카이누의 승리를, 빅맘은 카이도우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카이도우 역시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잠시 얼굴을 마주본 이후 곧바로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시작과 동시에 인수형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괴물같은 낯짝을 하고 있구만 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도발했고, 카이도우 역시 우로로로 마그마나 뿌려대는 니놈 역시 괴물이다 라고 응수했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로 변해버린 뒤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쉽게 파괴해냈고, 불이라고 해서 방심했나? 나는 불을 태워버리는 마그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카이도우에게 명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4명 8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두 캐릭터는 몇 탑을 주고받은 이후 서로의 실력을 대강 파악하였고, 서로가 자신의 인생 최강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미리 준비해온 술을 마시며 취권을 구사하기 시작하며 전력 모드에 돌입하였고, 아카이누 역시 전력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술을 먹은 이후 주룡 8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했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주룡 8개를 막아선과 동시에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공중으로 쳐내버리며 공격력에서는 자신이 확실히 앞서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카이도우의 얼굴에 명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는 무장색 패기를 극도로 강화하였고, 아카이누의 명구를 정통으로 맞고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방어력에서는 자신이 확실히 앞서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머리를 찍어버렸고, 아카이누는 가까스로 라그나로크를 피해냅니다. 그리고 기세를 잡은 카이도우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주룡 8개를 갈겨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후려버린 아카이누는 아카이누의 분신이었고, 아카이누는 빈틈을 허용한 카이도우에게 다가가 곧바로 명구빵을 꼽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카이도우의 함정이었는데요. 카이도우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명구 한방 정도야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일부러 아카이누에게 빈틈을 허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아카이누의 명구를 맞은 이후 우로로로로 이제 되돌려줄 차례인가 라고 말한 뒤 거리가 좁혀진 아카이누에게 피할 틈조차 주지 않고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아직은 체력이 남았기에 센고쿠와 싸우고 있는 빅맘을 지원해주려 합니다. 카이도우가 빅맘 쪽으로 이동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카이도우의 하반신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카이도우는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아오키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알아라, 당신이 가면 곤란해진다고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이놈은 누구냐, 귀찮은 능력을 가졌구나, 허나 이따위 얼음 녹여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몸의 전신을 뜨겁게 만들어 얼음을 녹입니다. 참고로 이때 카이도우는 아직 숙련도가 낮았기에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나 아오키즈와의 대결에서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훗날 루피와의 대결에서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이도우는 얼음을 녹여버린 이후 곧바로 아오키지를 향하여 날아왔고 4명 8개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와의 대결로 인하여 카이도우는 부상을 입었으며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쉽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오키지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다시 얼려버렸고, 카이도우는 가까스로 얼음을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고 아오키지는 카이도우를 손쉽게 제압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자신이 쓰러진다면 빅맘이 아오키지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방심한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패위감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였고, 자신이 카이도우를 끝냈다고 착각한 아오키지는 카이도우의 기술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쓰러졌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쓰러지며 밍밍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합니다. 카이도우가 아카이누를 막기로 한 이후 곧바로 센고쿠와 빅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센고쿠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에 초반부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빅맘은 내키지는 않았으나 수명을 1년 바쳐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빅맘은 순식간에 거대해짐과 동시에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생고쿠 역시 빅맘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데블로 변하였고 생고쿠와 빅맘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빅맘은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호미즈 나폴레옹을 꺼내들었고 나폴레옹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생고쿠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생고쿠 역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빅맘의 나폴레옹을 공격했고 두 캐릭터의 폐양색이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빅맘은 해군이 폐양색 패기를 쓰다니 니놈 변절자 아니냐? 라고 말하며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폐양색 패기를 쓰는 생고쿠를 보고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개된 해군 중에서 폐양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생고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빅맘에게 해군은 압도적인 정의로 군림해야 한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날뛰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오늘 니놈 역시 록스와 함께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빅맘은 생고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빅맘은 생고쿠의 도발을 들은 이후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댑니다. 그리고 빅맘의 눈은 매우 빨갛게 변화했으며 빅맘은 엄청난 열기를 뿜어대며 순식간에 주변이 불바다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생고쿠에게 달려들었고 헤블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생고쿠를 공격하였고 생고쿠는 가까스로 이를 피해냅니다. 하지만 빅맘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빅맘은 이번에는 천만 대자재 천신을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번개를 던졌고 생고쿠는 충격파를 사용하여 번개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곧바로 빅맘에게 충격파를 사용했지만 빅맘은 워낙 맷집이 단단했던 인물이기에 생고쿠의 충격파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번에는 라이프 오어 트릿을 사용하여 생고쿠에게 여러 개의 호미즈를 발사하였고 생고쿠는 큰 충격을 받으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메이저 사버르를 사용하여 생고쿠에게 유효타를 입혔고 생고쿠의 거대화가 풀려버리고 생고쿠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생고쿠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달려왔고 생고쿠는 거프와 함께 훈련을 받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거프에게 이봐 거프 넌 해군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고 거프는 글쎄 해군은 정의롭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멋지지 않냐? 라고 말하며 폭소했고 거프도 생고쿠에게 해군에 들어온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생고쿠는 우리 섬은 어린 시절 해적에 의해 괴멸되었다. 집도 타버렸고 가족도 잃게 되었지. 그때 난 결심했다. 해군이 되겠다고. 해군이 되어서 절대적인 정의로 군림할 것이라고. 라고 말한 뒤 생고쿠의 과거 회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빅맘에게 정의라는 이름을 짊어진 우리는 말이다. 절대로 너희 같은 해적에게 패배할 수 없다. 절대적인 힘으로 군림하는 정의, 그것이 해군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부처님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빅맘이 자신에게 공격하기 직전 빅맘이 밟고 있던 발판에 충격파를 쏴버려 빅맘의 발판을 뺐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생고쿠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빅맘의 얼굴에 충격파를 갈려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큰 충격을 호소하며 비틀거렸고 생고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빅맘의 하체에 펀치를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가까스로 자세를 잡은 이후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생고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결국 힘싸움에서 생고쿠가 빅맘을 압도하였고 빅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빅맘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생고쿠가 빅맘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주먹을 쥐었고 곧바로 빅맘의 앞면에 펀치를 집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이도우가 나타나 뇌명팔개를 사용하여 생고쿠의 공격을 막아냈고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생고쿠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빅맘도 곧바로 인드라를 날려버려 생고쿠의 움직임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용으로 변한 이후 링링 우선은 이곳을 벗어난 이후 훗날을 도모한다. 벌써 금사자 시키도 패배했어. 그리고 이것은 해군만 온 것이 아니다. 로저 해적단이 와있다고 라고 말했고 빅맘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빅맘과 카이도우는 록스의 휘하에 있었긴 하였으나 록스를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기에 우선은 이곳을 빠져나가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빅맘은 곧바로 카이도우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업은 뒤 공중으로 승천했고 생고쿠가 이를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괴풍을, 빅맘은 인드라와 헤블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센고쿠를 끈질기게 방해했고 결국 빅맘과 카이도우는 가벨리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어느 섬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헤어진 뒤 각자의 해적단을 만들기로 합니다. 흰수염은 록스의 명령을 듣고 섬의 외곽을 돌아다니며 해군들을 처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선을 닥치는 대로 뒤집어 버렸고 세계정부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해군본부 중장 거인족들을 흰수염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거인족들이 흰수염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흰수염은 매우 쉽게 거인족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앞에 로저가 나타났고 로저는 잔챙이들로 저 남자를 잡아낼 리가 없잖냐. 해군 여기는 나에게 맡겨라. 이놈 아마 내 상대인 것 같다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그라라라라라 자신감이 넘치는 놈이군 이라고 말했고 로저는 에드워드 뉴게이트 니놈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자신의 검 에이스에 두릅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폐왕색 패기를 자신의 검 모라쿠모기리에 둘러버렸고 곧바로 공중으로 점프한 뒤 로저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섰고 흰수염과 로저의 폐왕색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일전에 빅맘과 센고쿠, 시키와 레일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충돌을 일으켰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흰수염과 로저를 감시하던 해군의 군함도 모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단번에 서로의 강함을 파악하게 되었고 로저는 목숨을 건 결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자 매우 흡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충돌한 이후 로저 니놈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어째서 너 정도 되는 남자가 정부의 개가 된 거냐? 라고 물었고 로저는 거프를 떠올리며 친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뉴게이트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저는 거프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세계정부와 손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흰수염에게 넌 누군가의 밑에 있을 남자로 보이진 않는데 너는 어쩌다가 록스의 수하가 된 거냐? 라고 물었고 흰수염은 사나이의 약속이 있었다 로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흰수염은 데뷔백 파이트에서 패배하며 록스의 적단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록스의 계약 열매 능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록스의 적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속이라면 약속이었기에 흰수염은 록스를 자신의 선장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안부 인사를 끝낸 이후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저가 서있는 지면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이후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흰수염에게 폐왕색 참격을 날렸고 흰수염은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페이간 펀치를 사용하여 응수하였고 로저는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에이스를 이용하여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동시에 땅에 떨어졌고 흰수염과 로저는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모라코모기리를 사용하여 로저를 베어버리려고 하였고 로저는 에이스를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충돌하였고 단 한 차례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기술의 컨트롤과 충돌하는 것만으로 지면이 들썩거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엄청난 파워의 충돌을 연출하며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충돌을 연출하였습니다. 로저는 평생토록 자신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다녔으며 현재까지 거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협할 만한 강자를 만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흰수염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었고 흰수염과는 진정한 승부를 겨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저는 흰수염에게 잠깐 승부를 중단한 이후 세계정부의 계획을 자세하게 들려주는데요. 로저는 뉴게이트, 난 니놈과 제대로 된 승부를 내고 싶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럴 수 없거든. 우리와 해군은 록스의 적단을 몰아넣은 이후 곧바로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사용하여 가벨리를 통째로 날려버릴 거다. 그렇기에 록스의 적단은 이곳에 발을 들인 이후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 작전 개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뉴게이트, 내가 퇴로를 확보해주겠다. 우선은 도망친 이후 훗날 다시 나와 승부를 겨뤄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제안했고 흰수염은 크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록스의 적단에 반강제로 가입하게 된 이후 진정한 가족을 만들 기회가 없었기에 만약 여기서 자신이 죽어버리게 된다면 가족을 만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흰수염은 결국 로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에게 로저, 니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건 니놈도 아쉽겠지. 2시간 50분 동안 승부를 겨뤄보자고 라고 말했고 로저는 웃으며 너라면 그럴 줄 알았다 뉴게이트 라고 말한 뒤 로저와 흰수염은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때 흰수염이 바로 빠져나가더라면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며 흰수염 역시 곱게 탈출할 수는 없었기에 로저와 흰수염의 고집이 가져온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정부의 감시선은 흰수염과 로저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하였기에 이들의 사이를 조금은 의심하였으나 로저와 흰수염이 곧바로 전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벼운 통성명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로저는 곧바로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내며 감시선의 해군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렸고 로저는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제대로 가볼까 뉴게이트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엄청난 크기의 폐양색을 방출한 뒤 엄청난 파워에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지진 펀치를 사용했고 그곳에 폐양색 폐기마저 둘러버리며 로저의 참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로저는 그 이후 계속하여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시간 50분이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우라노스가 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로저는 흰수염에게 북쪽으로 가면 오로 잭스노가 있다고 말해주며 그곳에서 돛담배 한 척을 꺼내어 가벨리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에게 감사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북쪽으로 날아갔고 로저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벨리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를 돕기 위하여 신마리조아로 위장한 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록스는 흰수염, 빅맘, 시키에게 각 대대를 맡긴 이후 자신은 곧바로 천룡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신마리조아에 도착한 이후 그곳을 지키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해병들을 목격하였고 곧바로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모든 해병을 잠재워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곳에 천룡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신마리조아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마리조아의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으며 록스의 견문색 폐기에는 단 한 명의 인간의 기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함을 느낀 록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탐지한 인물의 기척을 쫓아갔고 그곳에는 해군 중장 거프가 앉아있었습니다. 록스는 거프를 보자마자 거프가 천룡인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매우 분노하며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거프는 꼼짝도 하지 않으며 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오늘부로 넌 세상에서 지워진다. 라고 전하더라군. 높으신 양반들이 말이야. 이놈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관심 없지만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따위 지켜볼 순 없지. 라고 말하며 거프는 의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본능적으로 거프가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을 잡기 위해 해군이 보낸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조금 전에 해군이 아닌 제3의 인물들의 기척을 느꼈고 거프에게 해군 말고 또 다른 집단이 이곳에 와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의 적단이 이곳에 와 있다 라고 대답해 주었고 록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록스는 위축되기는커녕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따위 장난질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세계정부가 괴멸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 이곳에서 니놈을 죽여버리고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겠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정의 코트를 집어던지며 죽는 건 니놈이다 록스 라고 소리쳤고 록스와 거프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거프는 무장색 폐기를 극도로 강화한 이후 록스의 앞면에 펀치를 날렸고 록스는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검을 이용하여 거프의 주먹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에게 폐양색 폐기가 없어도 이 정도라 괴물이 따라오구만.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날 잡아낼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폐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거프에게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록스의 폐양색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순수 신체 능력만으로 이를 버텨낸 뒤 록스에게
폐양색 패기에 의존하는 것은 말이야 약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록스 라고 말한 뒤 무장색 패기를 두른 주먹을 록스의 복부에 적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신마리조아 밖으로 튕겨 날아가게 되었고 거프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록스를 가격하여 록스를 땅에 쳐박아버립니다. 하지만 록스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강자였기에 거프의 맹공격에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몸이 풀리며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이후 거프에게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켜 참격의 형태로 날려버렸고 거프는 이를 주먹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록스의 폐양색 패기가 하늘로 솟구쳤고 그 여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지진 않았지만 구름이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의 강함에 감탄하며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폐양색 패기가 없다는 약점을 극복해낸 건가? 해굴에서 나를 잡기 위해 보낼만 하구나 라고 말하였고 거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록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의 주먹을 맞받아치기보다는 주먹을 피해낸 이후에 기습하는 작전을 택했고 거프의 주먹을 가까스로 피해냅니다. 그리고 록스는 빈틈이 생긴 거프의 옆구리에 폐양색을 휘감은 참격을 날렸고 거프는 자세를 틀며 이를 방어하기는 하였으나 록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록스는 스피드의 우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거프를 압박하였고 거프는 록스에게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록스는 거프에게 수차례의 치명타를 준 이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니놈 주먹이 강하긴 한데 적중하지 못해서야 소용이 있는가? 라고 도발을 하였고 거프는 입 닥쳐라 라고 말한 뒤 록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다시 한번 거프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형시켜 거프에게 사정없이 퍼부었고 거프의 옷이 찢겨짐과 동시에 거프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검을 이용하여 거프에게 엄청난 크기의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 공격을 이제 것처럼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격을 모두 피해내는 록스처럼 영리한 판단을 하며 록스의 참격을 피해냈고 곧바로 록스에게 접근하여 록스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숨을 크게 들여마신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록스의 안면에 전력 펀치를 적중시켰고 록스는 고작 펀치 한 방만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방금 그 정도 펀치는 본 적이 없군. 만약 한 번 더 그런 걸 허용한다면 상상하기도 싫군. 이라고 말하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 역시 록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한 방 더 먹이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록스는 거프와의 전투 도중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저가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무리해서라도 거프를 빨리 제압한 뒤 상황을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 방법은 수명을 깎아먹기에 사용하지 않으려 했더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구만 이라고 말한 뒤 이질적인 견문색 패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의 견문색 패기가 차단되었고 거프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이게 니놈 능력이냐? 아무리 악마의 열매라도 패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터 라고 말했고 록스는 웃으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능력 따위론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질적인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훗날 샹크스가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경지에 견문색 패기를 선보인 적이 있으며 샹크스는 이 때문에 견문색의 살인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아버지이자 현 샹크스보다도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뛰어나며 패기 사용자 본인의 무력도 더 강력한 록스이기에 록스는 당연히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샹크스보다도 더 견고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거프는 난생 처음으로 전투 도중 견문색 패기가 본인 의지대로 작동하지 않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 쪽으로 기울었던 승부는 다시 록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록스는 왜 자신이 역대 최강의 해적으로 불리며 흰수염, 빅맘, 시키, 카이도우 등 걸출한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둘 수 있었는지 몸소 증명하며 거프를 압박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록스가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선보이자 거프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록스는 거프에게 아직 놀라기는 이르지 거프.
고작 견문색을 차단하는 것 따위로 수명을 날릴 리가 없지 않냐 라고 말하며 이제것과는 차원이 다른 폐왕색 패기를 뿜어댔고 록스의 눈이 빨갛게 변하며 록스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로저와 흰수염조차도 해내지 못한 기술이며 현재까지 원피스에서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인물은 유독 폐왕색 패기가 강력했던 록스밖에 없었기에 거프는 직감적으로 사상 초유의 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폭주하는 록스를 향해 다가갔고 자신 역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록스를 쓰러뜨릴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고 거프는 주먹에 무장색을 두른 이후 록스를 향하여 전력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록스 역시 거프의 전력 펀치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기에 폐왕색 회기를 폭주시킨 이후 곧바로 전력을 다하여 거프를 향하여 검을 휘둘렀고 록스의 검과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와의 힘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거프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거프가 쓰러지자 록스는 거프를 제압하기 위하여 거프에게 접근하였고 거프를 향하여 폐왕색 회기를 휘감은 검을 내려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수염과의 대결을 마친 로저가 나타났고 로저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록스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에이스의 폐왕색 회기를 휘감은 이후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 역시 폐왕색 회기를 사용한 검으로 로저의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진 것은 물론이며 신 마리조아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에게 거프 널 죽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거프 역시 닥쳐라 로저 록스 다음은 니놈 차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저는 웃으며 그럼 우선 눈앞에 장애물부터 치운 뒤 결판을 내자고 거프 라고 제안했고 거프도 로저와 합을 이루어 2대1 대결을 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았으나 록스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로저와 거프는 합을 이루어 록스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록스는 제 아무리 자신이라도 로저와 거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빅맘 시키 흰수염의 기운을 살피며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빅맘 시키 흰수염은 가벨리에서 떠나간 이후였기에 록스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록스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부하들을 영입한 것이 아닌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부하들을 부렸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허탈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죽을 땐 죽더라도 거프와 로저 중 한 명이라도 길동무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전력을 다해 거프와 로저에게 덤벼듭니다. 록스는 자신을 도울 만한 인물이 없으며 이미 록스의 적단은 붕괴되기 직전임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홀로 거프와 로저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록스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록스는 로저와 거프에게 세계 최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라고 말함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폐왕색 회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로저는 폐왕색 회기를 이 정도로 활용하다니 역시 당대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림을 하군. 하지만 9세대의 전설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록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프와 로저에게 다가왔고 거프와 로저도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록스, 거프, 로저 3명의 공격이 충돌하였고 3명의 충돌로 인하여 가벨리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벨리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록스가 그 틈을 타 도주해버릴 가능성이 생겨버리기에 세계정부 측에서는 해군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콩, 레일리, 센고쿠, 아오키지, 아카이누, 키자루는 패기를 이용하여 이들의 충격을 어느정도 막아냈고 다행히 섬이 날아가는 것만은 막아냅니다. 한편 록스와 거프, 로저는 계속하여 대결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제 아무리 록스라 할지라도 홀로 거프와 로저를 상대하며 우위를 점할 수는 없었기에 록스는 계속하여 거프와 로저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록스는 폐왕색 패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거프와 로저를 공격하였으나 거프는 주먹을 사용하여 아예 번개를 부숴버렸으며 로저는 검을 이용하여 번개를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거프와 로저는 동시에 록스에게 접근하였고 로저는 폐왕색을 휘감은 검으로 거프는 무장색을 휘감은 주먹으로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는 속수무책으로 이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정신력으로 이 공격을 버텨냈으며 곧바로 2단배기를 사용하여 거프와 로저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록스는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기에 거프와 로저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주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와 로저 둘을 모두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거프만이라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폐왕색 패기를 오른팔에 휘감은 이후 거프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는 자신의 얼굴에 강력한 무장색 패기를 두르는 데 성공하였고 거프는 록스의 최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프 역시 큰 충격을 받았기에 피를 토해내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거프에게 모든 힘을 다한 공격을 날린 록스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록스가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곧 거프를 돕기 위한 지원군이 도착한다는 것도 알았기에 자신은 이만 자리를 비켜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검을 거두었고 거프에게 난 이만 가보겠다. 아무래도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높으신 양반들이 원하는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그리고 거프,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한 뒤 떠나갑니다. 그리고 록스는 쓰러지게 되었고 록스는 거프에게 묻습니다. 너도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텐데 네가 놈들을 돕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고 거프는 록스에게 너 같은 놈들이 세상을 들쑤시는 것보단 낫지. 세계정부가 있다면 적어도 피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를 부득이하게 돕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록스는 니놈이 폐왕색 패기를 가지지 못한 이유를 알겠군 이라고 말하며 농담을 던졌고 거프는 웃으며 그따위 거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거프에게 퇴강 명령이 떨어졌고 거프는 완전히 쓰러진 록스를 보고 곧바로 갓벨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갓벨리 외곽에 있는 해군의 군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떠나기 직전 자신을 몰아붙인 강자인 록스를 존중해주며 자신이 가진 담배 한 대를 록스에게 주며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말하고 록스는 웃으며 다음 생에 승리하는 건 내가 될 거다. 너도 알다시피 D의 의지는 과거 900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계승되었다고. 언젠가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이 세계의 전쟁을 걸어오는 자가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D의 일족으로 세계의 전쟁을 걸어온 것처럼 D의 일족 중 한 명이 다시 한번 세계의 전쟁을 걸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록스의 예언은 적중하였으며 훗날 몽키 D 루피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고 세계정부와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록스는 거프가 떠나가자 어쩌면 도망칠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하였고 우선은 도망친 이후 훗날을 도모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 거프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록스는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우선 휴식을 취한 이후 갓벨리를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갓벨리에 엄청난 양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또한 동시에 거대한 비행선이 나타났고 록스는 그 순간 어떠한 존재를 보게 되었고 그 존재가 자신이 과거 포네그리프에서 본 세계정부의 왕 이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우라노스를 사용하여 갓벨리를 공격해버렸고 록스는 직감적으로 저 공격을 맞는 즉시 자신이 사망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무가 날린 충격파가 날아오는 것을 보며 조이보이가 원피스와 고대명기를 찾은 이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세계정부와 대립하라고 했던 이유를 알만하군. 나는 너무 빨랐던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너무나도 오만하였던 것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나의 의지를 이어갈 D의 일족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충격파가 갓벨리를 집어삼켜버렸고 갓벨리라는 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또한 제 아무리 록스라도 부상 입은 몸으로 그 정도의 충격을 견딜 수는 없었기에 록스 역시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폭발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갓벨리라는 지명을 지도에서 삭제해버렸으며 갓벨리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섬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정부는 곧바로 록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세계에 공표하였고 그 사건의 주축이 된 인물은 해군 중장 거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사건 이후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한 세계정부에서는 해군이 해적의 도움을 받아 해적을 소탕했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로제 적단이 갓벨리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 역시 모조리 말소시켜버렸습니다. 록스가 사망하게 되면서 록스와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이들은 비로소 록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의 소하였던 왕직은 록스가 사라져버린 이후 하치노스 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하치노스 섬의 황제로 군림합니다. 하지만 훗날 코비와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며 결국 티치에게 하치노스 섬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에게 패배한 이후 도주하는데 성공한 시키는 곧바로 금사자 해적단을 만들었고 자신 역시 록스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왕이 되고 싶다는 야욕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키는 록스가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때 이후로 미친듯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주한 빅맘과 카이도우는 센고쿠의 추적을 피하여 어느 섬에 정착하게 되었고 각자의 해적단을 만들기 위하여 헤어졌고 빅맘은 빅맘 해적단, 카이도우는 백수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벨리에서 빠져나간 뒤 예전부터 만들고 싶어했던 가족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으며 가족들로 이루어진 해적단 흰수염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가벨리에서 빠져나온 이후 록스가 타고 온 배를 발견하였고 무언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감정을 느끼며 록스의 배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움직이는 보물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록스는 그 상자에서 버기와 샹크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는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샹크스와 버기를 못 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이 거둬들여 키워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록스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해군본부로 복귀하게 되었고 거프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거프에게 대장으로 승진하라는 제안이 왔으나 거프는 이를 거부한 이후 차라리 한 달간 휴가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록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소시킨 이후 이무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무는 록스의 수배서를 태워버린 이후 허의 옥자에서 내려옵니다. 다만 이무는 록스라는 사나이는 저물었으나 D의 일족이며 록스 못지않은 실력자인 로저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